대구의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며 골목을 물들이는 오후 6시 반, 대구 외곽의 한 단독 주택 앞은 상상 이상으로 고요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멀리서 한 번씩 지나갈 뿐, 집 앞 골목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조차 희미했다. 그 고요함 한가운데 두 손을 꼭 모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수많은 무대에서 수만 관객 앞에서도 떨지 않던 사람. 그러나 오늘만큼은 초인종 하나 누르지 못하고 숨을 고르는 남자. 바로 트롯계에 떠오르는 별 김용빈이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가족 파티일 뿐인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보다, 관객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봄 공연장보다 지금 이 조용한 대구의 단독주택이 더 낯설고 더 두려웠다. 바로 이 집, 이찬원의 아버지가 사는 곳 그리고 오늘은 그 집 식탁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날이었다. 용기를 쥐어짜듯 손가락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문 안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딸깍.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반가운 사투리 인사가 쏟아졌다. 어이고, 용빈이 왔나? 어서 들어온나? 추웠제? 두툼한 니트 가디건에 푸근한 미소를 지닌 이찬원의 아버지가 현관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틈 사이로 김치찌개, 특유의 칼칼한 향과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스며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김용빈의 가슴 어디선가 설명하기 힘든 기시감이 툭 하고 올라왔다.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 이 느낌, 환하게 웃으며 어서오라 손짓하는 이 장면이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멀리서만 바라보는 동화 속 장면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그는 남들에겐 지겨울 만큼 흔한 가족 모임이라는 네 글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집 현관 앞, 용빈이 왔나 하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거실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와 정성스레 차려진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돼지갈비찜, 잡채, 겉절이, 그리고 중앙에는 큼지막한 냄비째 올려진 김치찌개까지. 찬원이 형, 우리 아빠 요리 실력 진짜 대단해요. 예능 나가도 돼요. 진짜로요. 이찬원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자랑하자 아버지는 에이, 원래 있던 재료로 그냥 한 끼 차린 기다 하며 쑥스러운 듯 웃어 넘겼다.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지며 공기를 한층 부드럽게 데웠다. 그러나 그 훈훈함도 잠시, 한마디 질문이 공기를 갈라놓았다. 형도 어릴 때 이런 가족 파티 자주 했죠?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김용빈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사소한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 식탁 위 접시들이 마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이 갑자기 현실과 과거를 뒤섞는 안개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나서야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눈송이 하나가 조용히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를 멈추게 하기 충분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봤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동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 특유의 묵직한 시선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 안고 있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겠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괜찮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까지 겹겹이 담겨 있었다. 김용빈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실 이런 식구들끼리 모여 밥 먹는 자리는 저한텐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네요. 마지막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등으로 눈가를 스치며 얼른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울컥 치밀어 오르는 따뜻함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그를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불러온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용비야. 단 2글자. 그러나 그 2글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줄로 꿰어버리는 주문 같았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 밑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랑,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용빈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대에서는 철벽처럼 단단했던 그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긴밤 혼자 견디던 시간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상처들, 늘 밝게 웃던 얼굴 뒤에 숨겨둔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떠올랐다. 그때였다. 갑자기 집 안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캄캄해졌다. 어이쿠, 갑자기 왜 이래? 정전이었다. 이찬원의 아버지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분전함 쪽으로 향했다. 완전한 어둠. 희미한 휴대폰 불빛만 이곳저곳에서 작게 켜졌다. 익숙하지 않은 정적이 집안을 뒤덮는 가운데 단 하나의 소리가 귀를 때렸다. 흑. 형, 미안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울음 섞인 목소리. 이번엔 김용빈이 놀랐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찬원이었다. 늘 장난기 넘치고 밝기만 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리게 떨리고 있었다. 형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가볍게 물어봐서 진짜 미안해요. 불이 꺼져 있었기에 서로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둠 속이었기에 오히려 서로의 진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도 멈추지 않던 농담과 웃음은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 형과 동생으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간. 잠시 후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집안이 환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켜졌고 부엌에서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환한 형광등 아래 세 사람의 눈가는 분명히 붉게 젖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려던 순간 김용빈의 시선이 식탁 끝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구석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던 세월이 살짝 누렇게 스친 사진. 이건 뭐예요? 호기심에 집어든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분명 이찬원의 어릴 적 모습. 통통한 볼살에 장난기 가득한 눈빛까지 누가 봐도 찬원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아이. 잠깐만. 이 아이. 김용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찬원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도 탄성이 튀어나왔다. 형. 설마. 이거. 형이에요. 진짜. 사진 속 복지센터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또 한 명의 소년. 그 얼굴은 지금 이 식탁에 앉아있는 김용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찬원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고 피식 웃었다. 그래, 니들 어릴 때 우리 집 근처 복지센터 자주 왔잖아. 그때 같이 밥 먹고 놀던 친구가 바로 용빈이더라. 순간 시간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던 이 집의 공기. 현관 앞에서 느껴지던 알 수 없는 기시감, 식탁 위에 번지던 따뜻한 온기.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